새벽 1시,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서연의 손목에는 통화 기록의 미열이 남아있었다. 별표 사인, 보고 싶다. 서연아. 내일 아침에 또 전화할게. 별표 사인 나는.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기쁨도 설렘도 아닌 의무감에 가까운 안도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 상황이 시작된 지 4달. 연할색 근무복을 입고 입대하던 나. 재현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어린 사슴 같았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그는 서연에게 애원하듯 속삭였다. 내 목소리가 내가 숨쉴 유일한 산소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해줘. 처음 한 달은 약속대로였다. 자대 배치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자 재현의 전화는 본물처럼 퍼져나왔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일과 후, 그리고 취침 전. 하루에 4번은 기본이었고 통화가 불가능하면 애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했다. 서연은 그 모든 연락에 성실하게 응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임무였던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마모시킨다. 서연은 이제 20살, 대학 생활의 한복판에 있었다. 매일 아침 전공 수업에 쫓기고 점심시간에는 팀 프로젝트 회의,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학원을 오갔다. 그녀의 하루는 재현이 지내는 군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달력에는 중간고사, 새로운 동아리 발표, 밤샘 스터디 같은 단어들로 빼곡했고 재현의 세계는 오직 별표 사인 오늘의 일과 점호, 다음 주 전투 체육 별표 사인 이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7시 30분 재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전공 서적과 씨름하고 있었다. 야연 스터디룸 칸막이 너머로 친구들의 숨소리마저 들려오는 상황. 액정에 뜬 내 사랑 재현 빨간색 하트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지금 받으면 또 30분을 붙잡고 늘어질 텐데. 그녀는 진동 모드로 돌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선 나 지금 도서관이야. 팀플 때문에 급하게 자료 봐야 해. 1시간 뒤에 내가 전화해도 될까? 재현 1분 후 답장 응. 알겠어. 이모티콘 없음. 이모티콘 하나 없는 삭막한 답장에 서연의 가슴이 쿡 찔렸다. 재현이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분명 침상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연의 다음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짜증 또한 막을 수 없었다. 죄책감 vs 짜증. 이것이 요즘 서연의 주된 감정 싸움이었다. 재현과의 통화 내용은 늘 똑같았다. 오늘 뭐 했어? 응, 평소랑 똑같지. 밥 먹고 일과하고. 는 나는 아침에 미적분 수업 듣고 점심에 팀플 회의하고 지금 도서관 왔지. 미적분은 어렵지 않아. 어렵지. 너 없으니까 더 헷갈린다. 에이, 농담하지 마. 너 공부 잘하잖아. 5분간의 침묵. 할 말이 고갈됨. 보고 싶다. 서연아. 나도. 이런 대화가 20번 넘게 반복되자 서연은 자신이 자동 응답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대학 생활은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그 이야기를 재현에게 들려주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나 오늘 동아리 선배들이랑 칵테일 마셨어라고 말하면 재현은 혹시라도 서연의 주변에 자신 말고 다른 남자가 있지는 않은지 캐물을 것이 뻔했다. 나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했는데 조원들끼리 엄청 친해졌어라고 말하면 재현은 그들의 친밀함을 질투하고 불안해할 것이다. 결국 서연은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재현에게서 숨겼다. 그녀는 통화에서 자신의 하루를 별표 사인 그냥 보통 별거 없어 별표 사인 나는 3단어로 압축했다. 재현에게 그의 세계만큼이나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연기했다. 그래야 재현이 안심하고 통화가 빨리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귀찮음의 감정은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재현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답은 아니오였다. 그녀는 그의 휴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뜰 듯이 기뻤다.
그녀는 2달 전 찍은 그의 사진을 아직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다. 특히 재현이 힘겨운 훈련을 마치고 낸 짧은 목소리에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별표 사인 행위 별표 사인가 귀찮을 뿐이었다. 대화의 별표 사인 내용 별표 사인 이 소모적일 뿐이었다. 감정의 별표 사인 연결 별표 사인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별표 사인 노동 별표 사인이 버거웠다. 이 상황을 어떻게 재현에게 설명해야 할까? 재현아, 나는 내가 정말 좋은데 매일 전화하는 건 나한테 짐이야. 우리가 하는 안부 인사는 이제 영혼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는 좁은 맙사 안에서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있는 재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는 서연의 귀찮음을 이별 통보의 전조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재현 잘 자. 서연아. 꿈에서 보자. 내가 너무 보고 싶다. 하트 이모티콘 3개. 그의 순수한 애정에 서연은 다시 한번 미안함을 느꼈다. 사랑은 식지 않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했다. 이 관계는 이제 보고 싶다는 말 이상의 서로의 현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연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답장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휴가 때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줘야 할까?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새벽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소통의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전환점임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네모 PHN 이 속도의 불일치와 새로운 규칙. 이전 이야기에 이어 서연은 남자친구 재현과의 연락에서 오는 부담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관계의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서연은 도서관을 나섰다. 밤 9시, 겨울 추위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휴대폰을 꺼내 다시 재현의 메시지를 읽었다. 잘 자, 서연아. 꿈에서 보자. 20살의 풋풋한 연애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문자. 이 메시지를 보낸 재현은 아마 그녀가 이 답장을 확인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랑이 온전히 서연에게 가닿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사랑한다는 감정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노동 사이의 간극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전화는 더 이상 사랑의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에게 바쳐야 하는 일종의 정서적 곡물 같았다. 다음 날,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아침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과 점심을 먹는 시간에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가 그의 전화를 받았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재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서연 재현아, 미안. 나 지금 동기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엄청 중요한 팀플 회의 중이라 통화 못해. 밥 맛있게 먹고. 나 저녁에 연락할게. 하트 이모티콘 1개. 메시지를 보내고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전 같으면 알았어 혹은 응, 이따 전화할게라는 답변이 바로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서연아, 너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남자친구 전화라도 왔어. 옆자리에 앉은 동기,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어제 밤샘했더니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재현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얼마나 서운함을 느꼈을지 상상되었다.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 그에게 허락된 외부와의 연결 통로는 오직 서연뿐인데 그 통로가 갑자기 닫혀버린 것이다. 그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드디어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재현 응. 차가운 단음절. 서연은 그 응이라는 글자에서 재현의 모든 실망과 서운함,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내면의 외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죄책감이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다. 그날 저녁 서연은 계획했던 대로 재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8시 정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취방 침대에 기대 앉아 서였다. 뚜루르 뚜루르. 평소보다 오래 벨이 울렸다. 보통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는 재현이었다. 여보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건조했다. 활기 없이 축 처진 목소리. 재현아, 나야. 이제야 전화했네. 미안해. 서연은 최대한 밝고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바쁜데 뭘. 아니야. 진짜 미안해. 오늘 팀플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 우리 조원들이 정말 열정적이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번 학기 학점을 좀 잘 받아야 해서.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재현은 말을 끊었다.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나는 하루 종일 삽질하고 밥 먹고 침상에 누워서 내 전화만 기다리는데 너는 바쁘잖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재현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비꼬는 듯한 어조였지만 그 기저에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었다. 재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잖아. 나는 너랑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서연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다. 그녀는 죄책감 때문에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상황이 안 돼? 서연아, 밥 먹을 시간 10분도 없어? 화장실 갈 시간은 있었겠지. 나는 그 10분, 5분이라도 너랑 연결되고 싶어서 휴대폰만 쥐고 있었어. 여기 시계는 느리게 가는데 내 세상 시계는 나 없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 재현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는 지금 군대라는 감옥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생명줄처럼 잡고 있는 것이다. 미안해, 재현아. 내 탓이야.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랐어.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재현아,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솔직하게, 무슨 문제? 재현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우리 통화 말이야. 나는 내가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안부만 묻는 통화가 이제는 조금 버거워. 서연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귀찮다는 말을 버겁다로 포장했다. 버겁다고? 내가 나랑 통화하는 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징징거려서? 내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해 줄까? 아니, 재현아. 그런 뜻이 아니야.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들어봐. 우리가 하는 통화는 항상 안부 확인이야. 밥 먹었어. 일 힘들지. 일 잘 자. 이런 대화가 너무 많아. 내가 나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나도 너한테 의지하고 싶지만 내 일상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불안해할까 봐 숨기게 돼.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 세상은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너한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새로운 일상이 내게는 자꾸 불안함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나는 결국 나를 숨기게 돼. 그럼 우리의 통화는 점점 더 피상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해가는 거야.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 막히는 침묵이 수화기 너머로 흘렀다. 마침내 재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불안한 거 알아. 여기서는 내가 내 세상의 전부야.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당연한데 나는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너의 속도에 맞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재현의 솔직한 인정에 서연은 오히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재현은 그녀의 귀찮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재현아. 내가 너의 마음을 짐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아니야, 서연아.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알겠어.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속도로 살고 있다는 것뿐이겠지.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대화를 통해 관계의 새로운 규칙을 세우기로 했다.
서연은 재현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먼저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첫째, 통화 빈도의 조절. 재현아, 우리 이제 매일 전화하지 말자. 주중에 3번 정도만 통화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길게 1번 통화하고. 재현은 망설였다. 3번이라니. 너무 적지 않아. 적지 않아. 대신 통화할 때만큼은 진짜 이야기를 하자. 그날 있었던 가장 재미있는 일,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형식적인 안부는 문자 메시지로 짧게 주고받자. 내가 먼저 너한테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볼게. 그럼 너도 부담 없이 답해줘. 둘째, 서연의 세계 공유하기. 그리고 내 대학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내가 불안해하더라도 숨기지 않을게. 다만 내가 다른 남자 동기들과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화내거나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해줘. 나는 너밖에 없잖아. 내가 나를 믿어줘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나도 노력할게. 내가 숨기는 것 같으면 내가 더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대신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내가 서운해할 것 같으면 그건 좀 숨겨도 괜찮아. 내 멘탈을 위해서. 서연은 웃음을 퍼뜨렸다. 푸아, 알겠어. 재현이가 서운해할 만한 이야기는 필터링해서 전달할게. 셋째, 연결고리의 질 높이기. 서연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이제 연결고리 노트를 만들자. 통화할 때마다 했던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하고 싶은 데이트 계획, 그리고 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 같은 것들을 메모해 두자. 그럼 통화할 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휴가 나오면 이 노트에 적힌 대로 같이 여행 계획도 짜고 맛집도 가보자. 재현은 조금 더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결고리 노트, 그거 좋다. 내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볼게. 예를 들어 내가 훈련 받으면서 겪었던 웃긴 일들을 내가 글로 정리해 주면 어때? 좋지. 내가 너의 일병 라이프 작가가 되어 줄게.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관계의 문제점을 사랑의 식음이 아닌 별표 사인 소통 방식의 비효율성, 별표 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죄책감 대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새로운 규칙을 실행했다. 아침 9시, 재현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재현, 오늘도 힘? 내가 어제 말해준 미적분 문제 푸는 상상하면서 버틸게. 오늘은 짬밥에 생선가스 나왔어. 잘 지내. 병아리 이모티콘. 서연은 그 문자에 미소 지었다. 짧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한 연락이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선우와 생선가스 부럽다. 나는 오늘 공강 때 동기들이랑 학교 앞 벚꽃길에서 사진 찍었어. 내 생각 많이 했다. 힘내 내 사랑. 하트 이모티콘. 그날 점심, 재현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다. 서연은 동기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점심을 즐겼다. 오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운영하는 칵테일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전 같으면 재현에게 숨겼을 선배와 칵테일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저녁 9시, 그들이 정한 통화 시간이 되었다. 서연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활기차고 기대에 차 있었다. 재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최고였지. 내 전화 기다리는 거 말이야. 근데 오늘은 좀 덜 초조했어. 내가 저녁에 전화한다고 약속해줘서.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늘 내가 연결고리 노트에 적을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서연은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선배가 실수로 바텐더 복장 대신 조리복을 입고 온 이야기, 손님들이 그 복장에 폭소했던 이야기. 서연은 이전에 재현이 불안해할까 봐 숨겼던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재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웃었다. 와,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만화 캐릭터 같냐?
나도 휴가 나가면 내 선배 꼭 보고 싶다. 내 여자친구를 그렇게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니. 정말? 내가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나도 좋다. 나 그동안 내가 불안해할까 봐 내 진짜 일상을 숨겼거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먼저 불안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너의 바쁜 일상에 끼어드는 기분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공유받는 기분으로 들을게. 약속. 그날의 통화는 25분 만에 끝났다. 길지 않았지만 농도가 짙었다. 이전의 형식적인 40분 통화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재영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며 연결고리 노트의 첫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다음 주 서연의 관계는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주 3회로 줄어든 통화는 서로에게 별표 쌓인 기다려지는 시간 별표 쌓인이 되었다. 재현은 통화할 때마다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군대 내에서의 사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예를 들어 후임이 겪은 웃긴 실수나 훈련 중 간부들에게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들을 먼저 꺼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안부만 묻는 별표 쌓인 정보 수집가 별표 쌓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서연에게 열어주는 별표 쌓인 이야기꾼 별표 쌓인이 되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통화가 부담이 아니라 힐링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바쁜 일상을 재현에게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서연이 너무 바빠서 약속된 통화 시간을 놓치고 다음 날 아침에야 연락을 했을 때 재현은 다시 토라져 있었다. 어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연은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현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미안해, 재현아. 내가 나를 기다렸는데 내가 연락 못해서 정말 속상했지? 내가 어제 너무 무리해서 잠깐 잠들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서운할 줄 알아. 응, 알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대신 우리 별표 쌓인 긴급 상황 규칙 별표 쌓인을 하나 더 만들자. 내가 연락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최소한 오늘 밤 통화는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이라고 문자를 남기는 거야. 그럼 내가 초조하게 기다리지는 않을 수 있잖아. 재현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해줘.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괜찮은데 무작정 기다리는 건 정말 괴로워. 서연은 깨달았다.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의 상황과 속도를 존중하는 투명한 소통의 규칙이었다. 재현의 불안은 그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고 서연의 귀찮음은 그녀의 삶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의속도 불일치를 인정하고 연락의 빈도 대신 별표 쌓인 내용의 깊이 별표 쌓인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서연은 다음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조금은 있었다면 지금은 노트에 적힌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군복무 4개월이 지나자 재현의 입대 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이 그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매일의 달콤함 대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지지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재현의 휴가 날짜를 받았다. 그녀는 연결고리 노트를 펼치고 가장 첫 페이지에 별표 쌓인 휴가 디데이 14일. 별표 쌓인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별표 쌓인 가장 가고 싶은 첫 데이트 장소 별표 쌓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기 시작했다. 네모 PHN 3 좁혀지지 않는 간격. 이전 이야기에 이어 서연과 재현은 소통의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관계의 안정화를 꾀했지만 물리적 거리와 다른 속도로 살아온 삶이 만들어낸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현의 첫 휴가 날, 두 사람은 제외하지만 미묘한 어색함과 갈등이 피어오릅니다. DDAY. 재현의 첫 휴가 날이 밝았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며칠 전부터 미리 약속했던 터미널 앞이었다. 따스한 겨울 햇살 아래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재현을 기다렸다. 이전에는 전화 통화가 귀찮아 질투심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재현의 휴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재현이 버스에서 내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어깨에 딱 맞춰진 군복, 짧아진 머리. 늠름함이 더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서연을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했다. 재현아. 서연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군복 특유의 뻣뻣한 질감이 느껴졌다. 재현은 그녀를 힘껏 안아 올렸다. 그의 팔힘은 군대에 가기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아. 너무 보고 싶었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연락의 갈등과 소통의 규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많이 힘들었지.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서연이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내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재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터미널을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이 주는 강렬한 애정에 기쁘면서도 문득 부담감 같은 것을 느꼈다. 군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녀만을 바라본 재현의 사랑은 그의 세계만큼이나 좁고 밀도 높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연이 연결고리 노트에 적어 두었던 첫 번째 데이트 코스, 아늑한 분위기의 브런치 카페였다. 재현은 카페의 높은 천장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 위 예쁜 꽃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이런 데가 다 있었네. 군대에서는 이런 분위기 상상도 못해. 나도 여기 와 보고 싶었는데 너랑 오려고 아껴뒀지.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함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통화로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마주 앉은 재현은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다. 재현은 군대 이야기를 쏟아냈다. 요즘 우리 부대에 새로 온 소대장이 엄청 FM이다. 훈련이 진짜 빡세졌어. 아, 그리고 저번 주에 전투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내가 골 넣었잖아. 병장들이 나보고 역시 체대생은 다르다면서 막 칭찬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대단하다, 우리 재현이. 하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괴리가 느껴졌다. 그녀의 대학 생활은 프로젝트, 전공 지식,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손님들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의 이야기는 오직 별표 쌓인 군대 별표 쌓인 나는 좁고 닫힌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때 서연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동아리 단체 채팅방이었다. 동아리 채팅방 선배의 내일 저녁 7시 프로젝트 마감 기념 회식. 김서연, 너는 이번에 핵심 기여했으니 꼭 와야 해. 서연, 네. 선배님.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재현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회식, 내일 저녁에. 재현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응, 동아리 회식인데. 이번 학기 가장 큰 프로젝트가 끝났거든. 내가 거기서 발표도 맡았고 해서. 서연은 말을 흐렸다. 재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나 휴가 3박 4일이야. 이 짧은 시간 중 하루 저녁을 회식으로 쓴다고. 재현아, 그건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야. 내가 빠지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회식 해봤자 일찍 끝날 거야. 한 9시쯤. 서연은 변명하듯 이야기했지만 자신감은 없었다. 9시? 나는 저녁 먹고 너랑 같이 영화라도 보거나 밤늦게까지 손잡고 걷고 싶었는데. 나는 이 짧은 휴가 동안 내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어. 너는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재현의 눈빛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도 당연히 너랑 오래 있고 싶지. 그런데 재현아, 내 삶이 너의 휴가 때문에 완전히 멈춰 설 수는 없잖아.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나는 내 학업과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해. 이 프로젝트 회식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인맥이고 노력의 결과야. 인맥? 노력의 결과? 서연아, 4개월 만에 만났어. 너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넌 그 회식 자리에 나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라도 있어? 재현의 마지막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불안감이 결국 가장 날카로운 빛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누군가라 함은 분명 이성 친구, 특히 그녀의 동아리 선배들을 의미할 것이다. 재현아, 우리가 통화하면서 나 믿어주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내 일상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또 의심해?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분노로 인해 떨렸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여기가 너무 좁아. 내가 바깥 세상에서 너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나를 잠시 잊은 건 아닐까. 내 자리가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자꾸 나를 지배해. 그들의 브런치는 차갑게 식어갔다.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현의 휴가 첫날, 두 사람은 별표 쌓인 좁혀지지 않는 속도의 간격 별표 쌓인과 별표 쌓인 신뢰의 문제 별표 쌓인 나는 거대한 벽 앞에 다시 마주서게 되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애써 화해하고 연결고리 노트에 적혀있던 대로 서연의 자취방에서 영화를 보며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재현은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을 먹은 후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워 화장실에 갔다. 재현은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전공 서적과 노트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노트 한 페이지에는 팀 프로젝트 회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정훈 선배 대시 아이디어 구체화, 발표 자료 검토. 이정훈, 서연이 평소 통화에서 가장 의지하는 선배라고 자주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서연이 숨긴 것은 아니었지만 재현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재현은 손을 뻗을까 말까 고민했다. 통화 내용 공유를 약속했지만 휴대폰 검사는 신뢰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었다. 결국 이성을 잃은 재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잠금은 서연이 설정해 두지 않았다. 새로운 메시지는 이정훈 선배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정훈 선배 서연아, 내일 회식 때 너 발표 잘했다고 내가 특별히 축하주 만들어줄게. 고생 많았다. 끝나고 혹시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을까?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어서. 재현의 눈이 커졌다. 축하주, 끝나고 이야기. 그의 머릿속에서 군대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졌다. 서연이 그와 밤늦게까지 단둘이 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더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재현은 곧장 서연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며칠간 서연과 정훈 선배 사이에는 업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짧은 메시지들이 몇 번 오간 흔적이 있었다. 그의 불안은 증폭되었다. 서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재현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연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재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게 뭐야? 이정훈 선배? 내일 회식 끝나고 단둘이 이야기. 재현은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왜 내 휴대폰을 봐? 우리 사이에 약속한 신뢰를 내가 이렇게 깨뜨릴 수 있어?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엘입?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지. 휴가 온 남자친구 두고 밤늦게까지 선배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너 나 속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너무하다. 내가 너한테 숨긴 거 하나도 없어. 정훈 선배는 그냥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좋은 선배일 뿐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동안 밤새 같이 작업했어.
회식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한 것도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 때문이라고. 서연은 울컥했다. 나한테는 너의 일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버겁다고 했으면서 정훈 선배한테는 밤늦게까지 시간을 내준다는 거야? 내가 군대에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재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나를 믿어주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와 나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겨우 이 문자 하나로 나를 배신자 취급해? 내가 군대에 있는 게 나한테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할 권리가 되는 거야. 이 한마디는 재현의 심장을 찔렀다. 무조건적인 헌신.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내가 너한테 헌신을 요구했다고?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 없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뺏길까 봐 겁나는 것뿐이야. 나한테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서연아.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나는 너를 잡을 힘이 없잖아. 재현은 절규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서연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재현의 병적인 불안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재현은 자신이 군대라는 곳에 갇혀 연인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과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다. 밤 11시, 재현은 서연의 자취방을 나섰다. 휴가의 첫날 밤은 싸움으로 얼룩졌고 재현은 인근 모텔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서연은 방에 홀로 남아 엉엉 울었다. 그녀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의 불안과 의심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 재현아, 어제 일은 미안해. 내가 너의 불안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내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은 우리 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일이야. 우리 오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별표 사인 신뢰의 규칙 별표 사인을 다시 이야기하자. 재현은 곧장 서연의 자취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눈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고 군복은 어딘지 모르게 구겨져 있었다. 서연아, 내가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의 휴대폰을 본 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을 통제할 수 없어서였어.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재현아, 나는 내가 불안한 거 알아. 내가 군대에 있고 나는 밖에 있으니 당연히 불안하겠지. 하지만 그 불안을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야지. 나를 의심하고 몰래 확인하는 건 내가 우리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야. 서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다시 약속하자. 너는 내게 의심이 들거나 불안할 때 별표 사인 나는 지금 내가 정훈 선배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불안해. 별표 사인 나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설명하고 안심시켜 줄게. 하지만 절대로 내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나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재현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서연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너무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지만 첫 휴가의 달콤함은 이미 깨져 있었다. 그들은 남은 휴가 동안 최대한 서로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별표 사인 재현의 불안이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 별표 사인는 공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재현이 복귀한 후 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연은 이제 재현에게 자신의 일상을 숨기지 않는 대신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은 선배와의 회식 이야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했고 그 후 있었던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는 재현이 불안해할까 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재현에게는 별표 사인 완벽한 솔직함 별표 사인이 아니라 별표 사인 안심을 주는 솔직함 별표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정한 주 3회 통화는 계속되었다. 통화의 질은 여전히 좋았고 그들은 다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설렘을 유지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내가 안심을 제공해야 유지될 수 있을까? 서연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재현의 불안감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재현의 세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만날 수 있는 휴가라는 짧은 시간마저도 그들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다음 휴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렘과 함께 다음에는 또 어떤 갈등이 터져 나올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자리 잡았다. 군복무 기간 1년 7개월. 그들은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보내야 했다. 서연은 잠들기 전 재현과 함께 채워나간 연결고리 노트를 펼쳐보며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사랑은 쉽지 않았어. 다만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든 형태의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이야. 네모 PHN4 고립된 섬과 지쳐가는 항해자. 이전 이야기에 이어 서연과 재현은 휴가 중 갈등을 겪으며 소통의 규칙을 재정립했지만 서연은 남자친구의 불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 깊은 고립과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현이 복귀한 후 두 달이 흘렀다. 서연은 2학기 종강과 함께 찾아온 기말고사 기간의 압박 속에서 거의 정신없이 지냈다. 그녀는 굳건히 약속했던 주 3회 통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약속 시간을 잊거나 너무 피곤해서 통화 중에 잠들어버리는 일도 생겼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밤샘 스터디를 마치고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휴대폰을 확인할 새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보니 재현에게서 부재중 전화 4통과 함께 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재현 서연아,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9시에 전화했는데 10시에도 11시에도 너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넌 설마 또 회식이라도 있었던 거야? 제발 답장 좀 해줘. 너무 불안해. 서연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회식이라도 있었던 거야. 이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재현이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불안은 언제나 의심이라는 형태로 돌아왔다. 서연은 침대에 기대앉아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르 이번에는 재현이 바로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에야 겨우 받았다. 여보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잠긴 듯 퉁명스러웠다. 재현아, 나야.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잠들었어. 진짜 미안해. 서연은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잠들었다고? 그렇게 푹 잘 정도로 바빴어. 재현의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다. 내가 잠 못 자고 널 걱정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해? 나는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숨기는 것 같아서 이 밤새도록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재현아, 내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어제는 새벽 4시까지 도서관에서 스터디했어. 물리적으로 너무 피곤했다고. 왜 내 피곤함을 너를 향한 무관심으로 해석해? 서연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꼈다.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서연아. 내가 나한테 연락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겨우 몇 분 전화해서 나 바쁘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한테는 그게 몇 초의 일이지만 나한테는 그게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힘이야. 나는 지금 너에게 1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외로워. 재현의 별표 사인 외로움 별표 사인이라는 단어는 서연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재현의 그 고립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재현아,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나도 외로워. 나는 지금 내가 너의 감정 매니저가 된 것 같아. 내가 너의 불안감을 달래주고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검열해서 보여줘야. 나는 지금 내 삶의 무게에 내 불안함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있어. 나도 지쳐. 서연은 결국 참아왔던 속마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내가 나한테 전화 한 통 못 해준다고 서운해할 때 나는 내가 내 학업이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고
오직 별표 사인 나를 잃을까 봐 별표 사인 하는 너의 불안함만 걱정하는 것 같아서 더 외로워.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너는 지금 나에게 기대기만 하잖아. 이 솔직한 고백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재현은 자신이 서연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서연은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인정했다. 그날의 통화는 길고도 격렬했지만 결국은 서로의 별표 사인 고립감 별표 사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재현은 군대 내에서 더 깊은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후임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사건은 재현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증폭시켰다. 그는 서연의 연락 두절이 그 이별의 전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재현은 서연에게 자신의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한테 의지하는 방식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걸 몰랐어. 내 주변에서 다들 이별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났어. 나는 내가 없으면 여기서 버틸 힘이 없어. 서연은 재현의 무력감에 마음이 아팠다. 재현아, 나 너 안 버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야. 내가 나를 믿어줘야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어. 내가 피곤해서 잠든 것까지 의심하면 나는 너한테 솔직해지기가 힘들어져. 그들은 다시 한번 신뢰와 소통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 했었다. 서연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 재현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주말, 서연은 연결고리 노트를 들고 문구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재현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별표 사인 재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별표 사인로 채워진 작은 택배 상자를 만들었다. 재현이 좋아하는 만화책 완결판, 군대에서 돌려볼 수 있도록 서연이 직접 만든 수제 쿠키, 재현이 군대 짬밥 외에 가장 먹고 싶다고 했던 것, 서연의 셀카 앨범, 재현이 불안해할 때마다 보라고 서연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작은 포토 앨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연이 재현에게 보내는 감정의 지도, 맵프 오브 이모션즈, 편지를 동봉했다. 재현에게, 사랑은 재현아, 이 편지는 내가 불안할 때마다 읽었으면 좋겠어. 너의 외로움과 불안함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신호가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려고 해. 내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일 거야. 이 지도를 보고 너의 걱정을 멈춰줘. 연락 두절 A 상황, 기말고사 / 밤샘 스터디, 별표 사인 서연의 위치 도서관, 책상 앞 혹은 장. 서연의 감정 피곤함 90%, 너에 대한 그리움 10%, 너에게 소홀한 것이 아니라 생존 모드인 상태. 내가 해야 할 일 수고했다. 푹 자라고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다음 통화 시간을 기다려줘. 연락 두절 B 상황, 동아리 활동 / 팀플 회식. 서연의 위치 공적인 장소. 서연의 감정 일에 대한 집중 80%, 너에 대한 미안함 20%. 내가 해야 할 일 내 불안을 나에게 직접 말해줘. 별표 사인 정훈 선배랑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지 조금 불안해. 별표 사인 나고. 그러면 내가 곧바로 너를 안심시킬 수 있게 설명할게. 몰래 의심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군대에 있는 이 시간 나는 나의 삶을 성장시켜서 내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연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내 삶을 멈추고 고립된 섬에 홀로 있는 기분이 들 때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상자가 너의 뗏목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우린 곧 만나. 그때까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버텨주자. 사랑해. 서연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재현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피로와 짜증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결과였다. 며칠 후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택배를 받은 직후였다. 서연아 재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네, 재현아.
혹시 쿠키가 다 부서졌어? 서연은 걱정하며 물었다. 아니, 쿠키 너무 맛있고 만화책도 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보내준 이 편지, 감정의 지도 이거.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했다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재현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어제 통화 못했을 때 나 진짜 후임이랑 헤어진 선임 생각하면서 혼자 방황했어. 너무 불안해서 너한테 막 짜증내고 그런데 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내가 내 상황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구나. 서연은 안심했다. 응, 재현아. 나 너 안 버려. 이제부터 우리 지도에 적힌 대로 하자. 내가 불안하면 불안해라고 말해줘. 숨기지 말고. 응, 약속할게. 이제 내가 내 전화를 못 받았을 때도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나도 감정의 지도를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내가 힘든 상황은 별표 사인 고립된 섬 A 구역 별표 사인이라고 표현할게. 그럼 내가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지탱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복잡하고 섬세해졌지만 그만큼 서로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재현은 상병으로 진급했다. 서연은 2학년이 되어 학과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익숙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이 서연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서연의 팀 프로젝트 조장이자 그녀의 멘토였던 이정은 선배는 서연에게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이 재영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연인 관계의 성숙함과 독립성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다. 어느 날 이정은 선배는 서연에게 따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서연아, 너 이제 학과 핵심 멤버잖아. 다음 학기 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내일 저녁에 잠깐 볼까? 서연은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영과의 과거 갈등 때문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선배와의 대화는 서연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서연은 재현에게 솔직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약속된 통화 시간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현아, 나 내일 저녁에 정훈 선배랑 잠깐 만날 것 같다. 진로 상담 때문에. 너 혹시 걱정되거나 불안해?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과거 같으면 재현은 화를 냈겠지만 이제 그는 감정의 지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연아, 지금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내가 있는 구역은 별표 사인 고립된 섬 A 구역 별표 사인이야. 내가 정훈 선배랑 단둘이 만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어. 불안해. 재현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했지만 서연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안심했다. 고마워, 재현아. 내 감정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럼 내가 널 안심시켜 줄게. 우리는 사람이 많은 학교 앞 식당에서 밥만 먹고 1시간 30분 안에 끝낼 거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중간에 너한테 인증샷이랑 짧은 메시지 보낼게.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너한테 전화할게. 어때? 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응.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해 주니까 나도 안심된다. 미안해. 내가 너를 믿으려고 노력할게.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약속대로 이정훈 선배와 저녁 식사를 했다. 선배와의 대화는 서연의 진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고 매우 유익했다. 시사 도중, 서연은 재현에게 짧은 메시지와 함께 식당 사진을 보냈다. 선 사진, 우리 지금 밥 먹기 시작했어. 선배님이 나한테 조언 많이 해주고 계셔. 재현이 너도 얼른 나와서 나한테 멋진 조언 많이 해줘야 해. 빨간색 하트. 재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재현 응. 나 지금 내 사진 보면서 밥 먹는 기분이야. 고마워, 서연아. 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이 난다.
진로 상담 잘 받고 서연은 안도했다. 그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정훈 선배가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선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한테 학과 후배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너의 열정을 보면서 너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선배님은 저 남자친구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내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봐왔어. 연락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삶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잖아. 나는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너의 삶을 존중하고 너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어. 이정훈 선배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선배의 말대로 재영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이정훈 선배는 그녀의 성장과 독립을 응원하며 그녀의 속도에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만약 재현이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이 선배처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만났다면, 그녀는 곧바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이정훈 선배의 고백은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재현의 불안은 폭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뢰와 배려 사이에서 또 다른 경계에 서게 되었다. 서연은 재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새로운 감정의 불꽃을 홀로 꺼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연결고리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다음 휴가 때 같이 가고 싶은 캠핑장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꾹꾹 누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재현을 사랑해. 이 관계를 지켜야 해. 이 잠시의 흔들림은 내 외로움 때문일 뿐이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외부의 유혹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서연은 고립된 섬의 항해자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 두 사람만의 배를 몰고 있었다. 이정훈 선배의 고백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다. 서연은 선배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 노력했다. 학과 업무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사적인 대화는 일절 피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재현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까 봐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 서연은 며칠 동안 재현과의 통화에서 내내 불안했다. 재현은 그녀의 미묘한 침묵과 망설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현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말해야 할까? 아니, 재현이가 지금 저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불안함에 복귀 후 남은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거야. 서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이정훈 선배의 감정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재현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결론지었다. 이 복잡한 감정은 곧 다가올 재현의 마지막 정기 휴가에서 모두 해소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정기 휴가 DDAY. 재현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연의 앞에 나타났다. 상병의 딱딱한 자세 대신 저녁을 앞둔 병장의 안정감이 느껴졌다. 짧아도 강렬했던 지난 휴가의 갈등을 겪은 덕분인지 두 사람은 재회 후 사소한 말다툼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연결고리 노트에 적힌 대로 시외로 나가 작은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통화로만 주고받았던 감정의 교류는 눈빛과 손길을 통해 훨씬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졌다. 휴가 둘째 날 밤, 두 사람은 펜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정훈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언제든 재현의 불안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현아, 나 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 지난번에 정훈 선배랑 진로 상담한 날 말이야.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이 아닌 진지한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응, 말해봐.
그날 정훈 선배가 나한테 고백했었어. 서여은 말을 내뱉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재현의 눈이 커졌지만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재현이 지난 휴가 때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고 분노하기를 두려워했다. 마침내 재현이 입을 열었다. 고백,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까 봐 말 못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내가 너를 흔들림 없이 사랑한다는 걸 선배도 알고 있어. 나는 너밖에 없어, 재현아. 나는 내가 없는 동안 나에게 찾아온 모든 흔들림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힘으로 막아내고 싶었어. 서연은 울먹였다. 재현은 고개를 들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처럼 단단했지만 이제는 훨씬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서연아, 내 마음 다 알아. 내가 나를 위해 그 유혹을 혼자 막아내려고 애썼다는 것도. 하지만 내가 나한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서운해. 미안해. 우리 감정의 지도 만들었잖아. 내가 너한테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약속했듯이 너도 너의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약속했었잖아. 내가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나는 또다시 너의 삶에서 배제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 재현의 성숙한 반응에 서연은 오히려 눈물을 쏟았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불안으로 서연을 몰아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 사이의 투명한 소통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지킨다는 핑계로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뻔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서여은 재현의 품에 안겼다. 재현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용기라는 것을. 이 고백과 화해를 통해 두 사람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겪었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했다. 재현은 서연에게서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는 짐을 덜어주었고 서연은 재현에게서 자신의 삶을 숨겨야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휴가 셋째 날,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서여은 연결고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와 재현이 통화할 때마다 했던 저녁 후의 꿈들이 적혀 있었다. 재현아, 우리 이제 저녁 후 계획을 짜보자. 이 노트에 적힌 대로 우리 저녁하면 꼭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어디로 갈까?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함으로 가득 찬 고립된 섬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서연과 함께 미래의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된 어엿한 동반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아, 나는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 다 좋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적은 바닷가 캠핑도 좋고, 내가 꼭 보고 싶다고 했던 해외 전시회도 좋아.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재현의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 대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나는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매일 깨달았어. 너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책임감을 배웠어. 나는 너를 잃지 않기 위해 너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줬지. 재현은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다. 이 봉투 안에는 내가 전역하고 나서 5년 동안 너와 함께 이루고 싶은 우리의 별표 사인 공동의 비전 별표 사인이 담겨 있어. 나는 너의 성장을 방해하는 연인이 아니라 너의 꿈을 응원하고 너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재현이 깨알 같은 글씨로 직접 작성한 미래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재현과 서연의 공동의 비전, 전역 후 5년 계획, 1년 차, 복학 및 안정기 재현,
복학 후 서연의 학업 속도에 맞추기 위해 1년 동안 학점 관리 및 스펙 쌓기에 집중. 주 1회 데이트 타임 엄수. 서연의 스케줄 우선. 2년차 보정과 성장 함께 해외 배낭여행 계획 및 실행. 서연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시 재현은 전폭적인 지지 및 화상통화 시간 규칙 유지. 서연의 꿈을 최우선으로 지원. 3년차 진로 탐색 및 경제적 독립 재현. 서연과 함께 학과 전공을 살린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용돈 외의 경제적 독립 시도. 서로의 진로에 대한 비판 대신 무조건적인 격려 원칙. 4년차 최종 점검 두 사람 모두 사회 진출 준비. 만약 이 시점까지 우리가 서로의 성장에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확신한다면 함께 살 집 알아보기 시작. 5년차 약속 모든 목표를 이룬 후 함께 채운 연결고리 노트를 들고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나누는 여행 떠나기.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계획은 재연의 일방적인 사랑이나 불안감 해소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 계획은 서연의 학업과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관계를 별표 쌓인 미래를 위한 공동의 투자 별표 쌓인로 정의하고 있었다. 재연은 고립된 섬에서 나와 이제 서연과 함께 배의 키를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재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 서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야. 내가 군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지지라는 거야. 재현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이전의 포옹이 불안함과 소유욕이 담긴 힘든 포옹이었다면 지금의 포옹은 신뢰와 존중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포옹이었다. 재현이 복귀하고 남은 군 복무 기간은 짧았다. 두 사람은 저녁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이제는 이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통화까지 공동의 비전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통화는 이제 별표 쌓인 미래를 설계하는 회의 별표 쌓인와 같았다. 재연의 저녁날, 서연은 남자친구의 부대에 가서 그를 맞이했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재연은 처음 입대할 때보다 훨씬 밝고 단단해 보였다. 터미널에서 헤어지던 날 이후 정확히 1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견뎌야 할 고난이 아니라 별표 쌓인 성숙해야 할 시간 별표 쌓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재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대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서연은 재연의 손을 잡고 터미널을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공동의 비전 1년차 계획에 따라 재연이 복학하기 전 함께 떠날 짧은 여행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재연아, 우리 첫 번째 여행지는 내가 정할게. 너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 여기가 너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재연은 웃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좋아. 내가 정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연결고리 노트를 꺼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연이 마지막 휴가 때 작성해 둔 메모가 있었다. 서연아, 우리는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등대야. 내 삶은 내가 지지하고 내 삶은 내가 응원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연은 재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군대 기다리는 연인의 숙명을 넘어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길고도 힘든 그들의 군화시는 연애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